장례식장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서며 향냄새가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주인공은 상주로서 문 앞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의 소원했던 관계를 떠올리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죠. 어머니는 상주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키며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체면을 지키려는 듯 애써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동생은 분주히 움직이며 조문객들을 안내하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친척들은 한쪽에 모여 앉아 고인의 생전 이야기를 나누며 숙연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는 회사 동료, 동네 주민, 그리고 오랜 친구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헌화를 하고 묵념을 하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장례식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의식처럼 흘러가고 있었지만 주인공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나누지 못한 대화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후회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침묵하셨습니까? 주인공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곧 조문객이 다가오자 그는 다시 굳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장례식장은 점점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조문객들의 낮은 목소리와 흐느낌이 뒤섞여 공간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주인공은 잠시 상주석 옆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낯선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검은 옷차림의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조문객들은 순간적으로 웅성거리며 시선을 그녀에게로 돌렸습니다. 주인공은 자리에서 일어나 낯선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고인의 가족입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장례식장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낯선 여인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검은 옷차림의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순간 장례식장은 술렁이며 작은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주인공은 낯선 여인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상주석에 앉아 있다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손수건을 꼭 움켜쥐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당황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조문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불신과 의욕이 가득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고인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놀란 숨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주인공은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억눌러야 한다는 듯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여인에게 다가가 사실 여부를 따지려는 듯 눈을 치켜 세웠습니다. 여인은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몇몇 친척들은 편지를 확인하자 얼굴빛이 변하며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편지를 바라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배신감과 혼란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주인공은 여인의 손에서 편지를 빼앗듯 받아들고 글자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점점 흔들리며 분노와 혼란이 교차했습니다. 조문객들은 웅성거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일부는 조용히 수군거리며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장례식장은 점점 더 혼란스러운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일 거야. 주인공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낯선 여인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주인공을 바라보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은 더 이상 단순한 추모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려는 전조가 모두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검은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고인의 법률 대리인이라 소개하며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유언장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순간 장례식장은 다시 술렁였고 조문객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긴장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인공은 굳은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보며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지 마음속에서 불안이 커졌습니다. 변호사는 절차상 직계 가족이 모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와 주인공, 동생, 그리고 낯선 여인이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친척들과 조문객들은 멀찍이 떨어져 앉아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이자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봉인된 봉투가 열리고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두 개의 삶을 살아왔다는 고백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쪽에서는 엄격한 가장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또 다른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아왔음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떨어뜨리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동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주인공은 손을 꽉 쥐고 분노와 혼란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낯선 여인은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눈가에는 미묘한 떨림이 보였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는 다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일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일부는 조용히 수군거리며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친척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여인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흔들렸으며 장례식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주인공은 깊은 숨을 내쉬며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진실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은 단순한 추모의 자리가 아니라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무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장례식이 끝난 뒤 아버지의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 안은 오래된 책과 서류 더미로 가득했고 먼지 쌓인 공기 속에서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보며 아버지가 남긴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닿은 낡은 봉투와 사진 몇 장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버지가 낯선 여인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어린아이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주인공은 숨을 고르며 사진을 다시 확인했지만 분명히 아버지의 얼굴이 맞았습니다. 그는 손에 쥔 사진을 내려놓지 못한 채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을 펼치자 아버지가 다른 이름으로 활동한 기록이 드러났습니다. 신분증 사본, 계약서, 그리고 여러 장의 서류가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주인공은 아버지가 이중 신분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깨달으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동생이 뒤따라 들어와 서류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 이제 그만하자. 더 알면 상처만 될 거야. 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고개를 저으며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왜 이런 삶을 선택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때 낯선 여인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주인공의 손에 들린 사진을 바라보며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저와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거짓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여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좁혔습니다. 그는 증거를 요구하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가방에서 또 다른 편지를 꺼내 주인공에게 내밀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아버지의 필체가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봉투를 열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편지 속에는 아버지가 두 가족을 모두 지키려 했던 이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글자를 따라가며 점점 더 깊은 혼란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세 사람은 서로 다른 감정을 아는 채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고 그 무게는 모두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 위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고백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두 개의 삶을 살아야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인공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글자를 따라가자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낯선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편지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바로 그 과정에서 희생된 또 다른 가족의 일원임을 인정했습니다. 주인공은 분노와 이해 사이에서 갈등하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편지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고백을 읽으며 배신감과 슬픔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척들은 여전히 여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의 말은 장례식장의 공기를 다시 한번 흔들어 놓았습니다. 조문객들은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저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고, 일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고인의 고백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주인공은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하려 애쓰며 이제는 가족 모두가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합니다. 주인공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친척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셌습니다. 낯선 여인은 침묵 속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가 이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장은 격렬한 논쟁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서로의 목소리가 뒤엉키며 공간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서 주인공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삶이 남긴 무게를 온전히 짊어지려는 듯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갈등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모두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었고 진실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주인공은 장례식장 한가운데 서서 모두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편지가 여전히 쥐어져 있었고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두 삶을 산 이유가 결국 가족을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문객들은 숨죽이며 그의 말을 들었고 친척들은 여전히 불신의 눈빛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배신감에 여전히 상처받았지만 편지 속 고백을 떠올리며 남편의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주인공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형의 곁에 서서 함께 진실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낯선 여인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진실을 인정받는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말에 조문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진심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친척들은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반발은 점점 힘을 잃었고 대신 침묵이 장례식장을 채웠습니다. 주인공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 대신 이해와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낯선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동생은 여인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화해의 뜻을 전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차츰 차분한 분위기로 돌아왔습니다. 조문객들은 고개를 숙이며 고인을 기리는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주인공은 깊은 숨을 내쉬며 이제야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은 단순한 갈등의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하는 자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의 마지막 날 발인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은 옷차림의 가족들과 조문객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장례식장은 무겁고도 숙연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주인공은 영정을 들고 앞장서 걸었고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그 뒤를 따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조문객들은 조용히 줄을 맞추어 뒤따랐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와 흐느낌이 장례 행렬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옆에 나란히 걷는 낯선 여인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었고 그 눈빛에는 슬픔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생은 여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행동은 화해의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장례 행렬은 조용히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은 차갑게 불었지만 모두의 마음은 뜨겁게 요동쳤습니다. 주인공은 영정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낯선 여인은 함께 묵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문객들은 차례로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슬픔과 동시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침내 평온히 안치되었고 남겨진 이들은 서로의 존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인공은 묘 앞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이해와 화해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발인식은 끝났지만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주인공은 홀로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잔잔히 불어와 묘지의 나뭇잎을 흔들었고 그는 손에 들고 온 하얀 국화를 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눈빛 속에는 지난날과는 다른 차분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묘비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와 고백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배신감과 슬픔을 느꼈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감당해야 했던 고통과 희생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이제 분노보다 이해가 조금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낯선 여인과 그녀의 아이가 묘지에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묘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인공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아이의 눈빛 속에서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도 뒤이어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묘 앞에 서서 눈을 감았고 동생은 주인공 옆에 서서 함께 묵념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 속에는 화해와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아버지의 묘 앞에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남겨진 이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이죠. 그는 아버지의 선택이 결국 가족을 하나로 묶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묘지 위로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인공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야기는 고요한 묘지 위로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끝났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